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또 A특공대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 네, A특공대도 특수부대 요원 출신인데 어디 출신이지? 그거는 나 잘 모르겠어. 그거는 뭐 원래 그거는 내가 드라마를 너무 오래돼가 20년 뭐야 30년 다 A특공대는 사실 나도 본 기억은 없고. 그때 당시에 에어울프 그치. 머나먼 정글. 맞아. 그러니까 나는 A특공대보다는 머나먼 정글 쪽이었지. 머나먼 정글. 나나나나나나나. 롤링스톤즈의 그 아. 주제곡. 기가 막히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린베레의 기원이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이 있던 시기가 그 미소 냉전의 시기였잖아. 패권을 두고 다투던 그런 시기에서 미국 전략을 갖다 국지전에서도 전면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게릴라용 전문으로 만들어진 부대가 그린베레였지. 그래서 비정규전부터 해가지고 외교 정책에 관련돼서 분쟁 지역에 파견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해라라고 해서 생겨난 게 그 그린베레였고, 그래 베트남전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했고, 베트남전 이후에는 미소 냉전 시기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는 시기에 그 시기에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동독이 서독을 점령할 수 있으니 그쪽 지역에 파견을 돼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작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그린베레였지. 그래서 모든 특수부대 중에 유일하게 CIA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하는 부대가 그린베레였어. 그러면 창설 연도가 한 6, 70년대 정도 되는 건가? 그린베레 그 모자가 정식으로 승인된 거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 62년도 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제 승인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부대원들이 그린베레를 쓰고 외부에는 그 모자를 쓰고 나가지를 못했어. 이 부대의 이제 교육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특정 교육단에 케네디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이 야보로 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모자가 멋지네요 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규정 때문에 라고 말을 흐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돌아가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육군에서 니들 뭔데 뭐 니들만 그런 거 쓰고 다니냐 해서 밖에서 못 쓰게 다니게 했거든. 그래서 62년도에 이제 케네디가 그거를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이 그린베레는 존 F 케네디의 유산이라고도 말을 하는 게, 그래서 해마다 존 F 케네디 그 추모식을 항상 그린베레 부대 안에서 추도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그게 62년도였어. 그러니까 SAS 같은 경우는 뭐 50년대, 뭐 40년대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 그렇지. 엄청 빨랐지. 그러면 그린베레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전에도 살짝 설명을 했지만 왜 우리나라 특전사가 그린베레와 뭐 비슷한 모토가 됐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특전사가 그린베레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서 모토를 그대로 창설했는 부대는 맞는데 실질적인 임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통합특수전 사령부 이제 소콤이라 그러지. 그 내부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고 예산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장 많은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부대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특수전 부대하고는 왁구 자체가 다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전사가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큰데 비교가 안 된다? 아예 안 되지. 아예 안 돼. 하긴 뭐 미국이니까 전 세계 군사력 1등 미국이니까. 이 그린베레가 가장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토와 더불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이 자기네들 그 국방력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세계 경찰을 표방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대가 그린베레인 거지.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소련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중국하고의 그런 뭐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가지고 각종 분쟁에 항상 그 CIA하고 그린베레가 비밀스럽게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제 대리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대전에 이제 가장 맞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린베레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조용한 전문가라고 불러. 조용한 프로들. 조용한 프로들. quiet professionals라고 따로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지. 그래서 뭐 보면은 항상 필드에서는 CCT 한 명이 동반되어서 같이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보통 정보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CIA하고 작전을 연계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 13특수임무여단이 CCT하고 함께 참수부대로서 같이 작전을 하고 7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린베레라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특전사하고 HID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부대라고 보면 그 규모가 그만큼 되고 물자나 전략 자산이 그만큼 따라주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정말 광범위한 거네.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특전사 같은 경우도 모든 특수전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하잖아. 거기에서 정보부대의 그 역할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로 정말 광범위한 거를 떠나서 모든 특수부대 중에 활동하는 영역이 가장 넓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가장 외교 정책상에 있어가지고 각종 분쟁 지역에는 다 투입이 되는 게 이 친구들이니까. 12 Soldiers 영화 9.11 테러 일어나서 그린베레가 또 파견된 거였잖아. 2005년도 즈음에 누가 인터뷰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안 그래도 뭐 각종 업무가 잔뜩 쌓여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부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부담이 좀 엄청 크대. 그래서 실제 작전에 최근에 희생된 사람도 많고 아프간이나 이라크전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임무를 좀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린베레 안에는 이제 시프라는 부대가 또 따로 존재하거든. 시프, CIF. 요 부대의 중추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 비정규전 게릴라 양성보다는 대테러나 직접 타격, 요인 암살 같은 고부가가치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창설된 게 이제 이 시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707이 시프와 델타포스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또 델타 포스까지 나왔는데 지금 머리가 사막같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포스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707이 이제 특전사 내에서 대테러 전문 부대로 알고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시프 역시도 마찬가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엑스파일 임무 같은 걸 수행하고. 엑스파일. 전시에는 이제 그거를 엑스파일 임무라고 해서 공개가 안 된 그 임무들이 있어. 지금 아예 엑스파일 드라마로 시리즈 또 그거는 저 외계까지 가야 되고. CIA의 얘기잖아 엑스파일이. 그러니까 그린베레를 가려면 지원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린베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능력치, 자격이 주어져? 네, 정확하게 뭐 몇 년 복무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짧으면 2년, 길게는 4년 정도를 타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특수부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원들이 82 공수사단이나 101 공수사단 아니면은 75 레인저 연대 이쪽에서 많이들 넘어온다라고 하더라고. 미국 육군 말하는 거지? 그렇지. 육군 소속? 그쪽에서 몇 년간의 복무를 거쳐서 이제 그린베레 선발 과정이 있어. Q 코스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 코스인데 그것도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 Q 코스 졸업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옥주 훈련처럼 해국으로 치면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특전단에 배치가 되고 Q 코스를 졸업하고 나서 시프로 가기 위해서 다른 교육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Q 코스를 한마디로 우리나라 특정 교육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Q 코스라고는 해도 이 사람들이 벌써 특수부대에 준하는 그런 공수부대나 레인저 쪽에서 몇 년간을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군사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사람들이고 뭐 체력이나 뭐 사격 실력이나 이런 전투력 이외에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의 작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2 외국어를 하나는 할 줄 알아야지만
100% 선발이 되는 규정이 좀 있더라고. 그린벨의 전체 선발 과정에. 모든 대원들이 다 그거를 현란하게 하진 않지만 음. 각 팀의 한 사람 정도는 파견되는 지역의 언어를 거의 뭐 100% 유창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린벨의 대원도 한국말을 정말 잘했어.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근데 우리 뭐 특전사 역시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어까지는 아니지만 독도법이라든지 전술에 있어가지고 눈썰미 있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단순하게 체력만 좋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네. 그렇지. 제2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만 또 100% 갈 수 있는 검증된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릴라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타국에 가서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제 80년대의 전성기를 좀 누리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그 명성을 레인저나 네이비실한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이 많아. 이런 내용을 이제는 뭐 네이비실이 실적으로 그린벨이나 뭐 델타포스를 압도했다, 대구그루가 뭐 델타포스를 압도한다 이런 식으로 그 시프가 해체된 이유는 나에게 그린벨이란